어제로 공식 접수 마감된 오바마 케어가 목표치인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저지의 주 전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자본에 넘어갔던 코리아 빌리지가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왕따 피해 소송을 당한 학군이 가해 학부모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 규제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았던 오바마 케어가 어제로 공식 접수 시한이 마감됐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가입자 정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긴 했지만 공화당 하원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나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가 접수 마감 직후인 오늘 가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등록 첫날인 지난해 11월 1일 연방정부 공식 신청 웹사이트에 접속 차질로 고작 6명이 신청을 마치며 더딘 출발을 보이던 오바마 케어는 최근 몇 달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정부 목표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접수 마지막 날인 어제만 하더라도 웹사이트 방문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가입 문의 전화도 약 100만 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식 접수 시한은 마감됐으나 신청자 가운데 기술적인 문제로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한을 연장하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올해 연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하원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늘부터 뉴저지 주 전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갑니다. 연방정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단속은 이달 21일까지 이어집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You drive, you text, you pay. 말 그대로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면 벌금을 문다는 뜻으로 오늘부터 뉴저지 전역에서 행해지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캠페인 문구입니다. 연방정부의 지원하에 뉴저지 전역 60개 지역에서 행해지는 이번 단속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뿐만 아니라 부주의하게 주행하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렇게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함께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웨스트 뉴욕에서 발생한 인도로 난입한 버스에 의해 유모차에 타고 있던 8달 된 여아가 숨진 교통사고 원인이 버스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밝혀지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연방교통안전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뉴저지 응답자의 72%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수시로 목격한다고 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속 캠페인은 오는 21일까지 3주간 계속되며 올 7월 1일부터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 시 현행 $100의 벌금이 $200에서 $400 사이로 상향 조정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 때문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플러싱 노던 한인 상권의 심장부에 있는 코리아 빌리지가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중국계 자본에 넘어갔었는데요. 한인들의 재인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빌리지를 소유한 중국계 투자업체 에모트 프로퍼티가 코리아 빌리지를 3,200만 달러에 매각 추진 중인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체 이스턴 컨솔리테이티드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현재 코리아 빌리지 입주업소들의 리스 계약은 모두 2017년 이후까지 돼 있으며 특히 두 개의 대형 입주업체는 2031년까지 리스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코리아 빌리지에는 2031년까지 장기 계약한 대동 연회장을 비롯해 윌시은행, 코스모스 백화점, 제과점, 스킨케어, 의류업소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서울 플라자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던 코리아 빌리지는 당시 소유주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수차례 압류 소송에 휘말리다 결국 2005년 경매로 넘어갔고 이를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인 데니얼 리, 당시 루즈벨트 애비뉴 코퍼레이션 대표가 2천만 달러에 매입했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애비뉴 코퍼레이션 역시 재정 악화로 경매 끝에 지난 2011년 지금의 에모트 프로퍼티가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경매에서 한인 투자가들이 뜻을 모아 코리아 빌리지를 인수하려 시도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결국 실패했었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적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교육은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도 가정교육이 해답이라는 의미인데요. 각 가정마다 왕따 예방을 위한 자녀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 교육을 등한시한 학부모들은 엄청난 보상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주 상급법원의 요란다 치코인 판사는 지난달 초 왕따 피해 소송을 당한 학군이 가해 학부모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전국 최초로 알려져 앞으로 왕따 척결을 위한 역할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요란다 판사는 변화의 의지가 없거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왕따 가해자는 학군이 아닌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자녀 교육을 등한시하면 천문학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왕따 소송이 진행 중인 뉴저지 헌터던 센트럴과 플레밍턴 레리탄 리저널 학군, 서섹스 카운티 학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섹스 카운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왕따 소송은 피해 보상 청구액만 200만 달러로 학군과 가해자 가족에게 각각 100만 달러씩이 청구됐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뉴저지주는 가장 강력한 왕따 방지법을 시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한국 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 구매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빠르면 다음 달부터 한국 내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쉽게 그리고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5월부터 외국인들이 한국 인터넷 쇼핑몰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해야 했던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사용 체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어제 온라인 수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행 30만 원 이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카드사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결정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 원어치 이상을 사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 주민번호가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사실상 외국인들에게는 국내 사이트를 통한 구매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에서처럼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도 올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 쇼핑몰에서도 해외 소비자에게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한 결제 방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친서민 정책들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프리케이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는데요. 드블라지오 시장의 친서민 정책은 아파트, 렌트, 동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 규제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렌트 가이드 위원회 위원 5명을 새로 임명하고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한시적 임대료 동결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2명의 전문가 위원 자리에 서민 아파트 관리 비영리 기관 세실리아 조자, M&T뱅크의 지역 재투자 총괄 부회장 스티븐 플렉스를 임명했습니다. 임대인 대표로는 부동산 개발업체 허드슨 그룹의 사라 윌리엄스 윌러드, 2명의 세입자 대표로는 임차인 보호단체에서 지역사회 조직가로 활동하는 쉴라 가르시아와 도시정의센터의 디렉터 하비 앱스타인을 발탁했습니다. 렌트가이드위원회는 세입자 대표 2명, 임대인 대표 2명, 주택, 금융, 경제 전문가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6월,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적용될 렌트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매년 임대료를 인상해온 렌트가이드위원회는 특히 지난해 1년 재계약 시 4%, 2년 재계약 시 7.5%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연합은 임대료 동결 가능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급등한 재산세와 유틸리티비, 보험료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주가 불법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연방기관과 주정부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범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담배를 유통시킨 페덱스를 상대로도 거액의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담배 집중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담반은 뉴욕주 재경국, 연방 주류담배 무기 단속국, 국경 세관보호국, 국토안보부, 식품의약청, 그리고 각 지역 검찰청 합동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뉴욕주 내 불법 담배 판매, 탈세 담배를 유입시키려는 행위, 그리고 불법 수익도 추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뉴욕주 검찰청은 같은 날 비과세 담배를 배달한 페덱스를 상대로 7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페덱스가 8천만 달러 상당의 비과세 담배를 뉴욕 주민들에게 배송한 데 따른 것으로 뉴욕주는 이로 인해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입었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비과세 담배 또는 불법 담배 배송을 하다 적발될 경우 건당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에는 한 보루당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여기에 형사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담배 한 갑에 4달러 35센트의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뉴욕시는 여기에 1달러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는 지난해 14억 5천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